안녕하세요. 차트 승부사 고니입니다.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서 세력한테 당했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차트상으로는 분명 매수 타이밍처럼 보였는데 들어가자마자 가격이 꺾이면서 손실로 이어졌던 경험 아마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차트를 보고 있지만 정작 봐야 할 걸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시장에는 늘 먼저 움직이는 주체가 있습니다. 가격을 만드는 쪽, 흔히 말하는 세력이죠. 그리고 이 세력의 움직임은 가격보다 먼저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이 바로 거래량입니다. 이 사실을 아주 오래전에 그리고 누구보다 명확하게 정리한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MACD 매매법으로 소개한 적이 있는 영국에서 활동했던 전설적인 트레이더 데이비드 폴입니다. 그는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차트의 가격보다 우선해서 누가, 언제,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를 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가격이 아니라 거래량이 먼저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차트를 볼 때 딱 하나의 지표만 선택해야 한다면 이동평균선일까요? 볼린저 밴드일까요? 데이비드 폴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이미 끝난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력이 들어오고 있는지 빠져나가고 있는지 지금의 움직임이 진짜인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만 몰린 가짜인지 이 모든 단서가 거래량에 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감이나 느낌으로 보라는 게 아닙니다. 데이비드 폴은 세력의 흔적을 더 명확하게 읽기 위해 거래량을 기반으로 한 지표를 직접 만들었고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지표는 현재에도 충분히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력이 어떻게 거래량으로 흔적을 남기는지 데이비드 폴이 강조한 거래량의 핵심 원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만든 지표를 통해 실제 매매에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거래량은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그 자산이 얼마나 많이 사고 팔렸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특정 가격대에서 매수와 매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충돌했는지를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숫자만 보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안에는 어느 쪽 힘이 더 강했는지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가격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지표가 아니라 그 움직임의 의도와 심리를 읽게 해주는 핵심 단서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고수 트레이더들이 거래량을 그렇게 중요하게 볼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가격 변동이 얼마나 믿을만한 움직임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종목이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 진짜 가는 건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잠깐 튄 건가? 바로 이 순간 거래량이 힌트를 줍니다. 가격이 상승했는데 거래량까지 함께 급증했다면 그 가격대에서 실제로 많은 참여자들이 매수에 나섰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은 크게 움직였는데 거래량이 거의 없다면 소수의 거래만으로 만들어진 움직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엔 힘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금방 꺾이는 장면이 자주 나오죠. 그래서 거래량은 가격 움직임이 진짜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구별하게 해주는 강력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거래량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시장의 추세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강도를 거래량으로 바로 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차트에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강한 추세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 가격이지만 그 가격을 밀어올리는 에너지가 실제로 동반되고 있는지는 거래량을 봐야만 알 수가 있거든요.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승은 언제든 힘이 빠져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잠깐 위로 튄 것처럼 보일 뿐 지속될 에너지가 실려있지 않기 때문이죠. 반대로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상승이 이어진다면 그건 실제로 많은 매수 참여자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장면에서 상승 추세는 눈속임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승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가격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추세의 힘을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도구입니다. 이 구간에서 추세에 올라탈지 아니면 한 발 물러설지를 판단할 때
거래량이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거래량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거래량을 통해 세력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력은 절대 요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격을 한 번에 끌어올리거나 눌러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구간에 나눠서 사고 팔면서 최대한 흔적을 감추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흔적을 찾아야 할까요? 바로 거래량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은 갑자기 급등했는데 거래량은 전혀 따라붙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합니다. 오, 드디어 간다. 상승 시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급하게 매수에 들어갔는데 그 순간부터 가격이 밀리기 시작하죠. 결국 하락으로 끝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자리에 세력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래량 없이 나온 급등은 힘이 붙지 않은 상태라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상승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가격 움직임이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도 그 뒤에서 실제로 자금이 움직이고 있는지는 반드시 거래량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면서 가격이 함께 올라간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잠깐 튀는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실제로 큰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위로 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직관적인 에너지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거래량을 실제 매매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량 실전 매매 포인트는 아주 명확합니다.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면서 가격이 함께 올라오는 순간, 이건 이미 올라간 뒤가 아니라 상승이 막 시작되는 초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을 매수 타이밍으로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이 시점은 보통 가격이 잠잠하게 눌려있던 구간에서 갑자기 큰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평소보다 2배, 3배 이상 늘어나는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가격만 움직인 게 아니라 실제 돈도 함께 움직였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이죠. 이런 구간은 세력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모으면서 방향을 만들기 시작한 자리이기 때문에 초기 진입자에게 가장 큰 수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미 많이 오른 고점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터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건 누군가가 이 가격대에서 물량을 대량으로 던지고 있다는 신호고 그 물량을 받아주는 쪽은 대부분 늦게 따라붙은 개미 투자자의 매수입니다. 이때 자주 나오는 장면이 거래량 급증, 긴 윗꼬리, 그리고 지지선을 깨면서 본격적인 하락으로 이어지는 패턴입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뉴스나 호재가 나왔는데도 오히려 가격이 밀리는 경우입니다. 이건 개미들이 기대감을 이용해 물량을 정리하는 전형적인 장면으로 볼 수 있어요.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도 거래량은 터지는데 가격이 버티지 못한다면 세력은 이미 빠져나오고 있거나 빠져나왔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흐름이 포착된다면 미련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매도 쪽을 보거나 들고 있던 매수 포지션을 정리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거래량 실전 포인트는 거래량 다이버전스입니다. 다이버전스라고 하면 보통 RSI나 MACD만 떠올리는데 여기서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거래량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게 훨씬 직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승 다이버전스는 하락이 끝나가고 방향 전환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가격은 계속 낮은 저점을 만들고 있는데 거래량은 가격을 따라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상승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격은 약세를 이어가지만 그 안에서는 매도의 힘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가 먼저 찍히는 겁니다. 이건 하락 속에서도 매수 쪽 힘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직 가격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래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 방향을 확인해주는 반등 캔들이 출현하는 순간 그때가 바로 매수에 진입하는 자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망치형 캔들이 등장한다면 그게 바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강하게 밀어 올렸다는 흔적이 눈에 보이는 순간이니까요. 이후 흐름은 강한 상승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이 차트를 보면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캔들의 고점은 점점 높아지는데 거래량의 고점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상승을 떠받치던 힘이 점점 빠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는 상태죠. 이런 구간에서는 어느 순간 상승 추세선을 아래로 깨는 캔들이 튀어나옵니다. 바로 이때가 주저하지 말고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할 타이밍입니다. 이후 하락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 거래량 실전 포인트는 우리가 흔히 보는 거래량 막대 차트만으로는 매물대를 정확히 읽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거래량은 캔들 하나하나, 즉 시간 기준으로 쌓인 수직 막대 그래프죠. 그래서 거래가 많았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그 거래가 어느 가격대에서 집중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거래량 지표는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고 팔린 가격이 어디인지, 어디에 물량이 쌓여 있는지, 어느 구간이 저항이고 어느 자리가 지지인지 같은 핵심 정보는 단순 거래량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면 거래량을 보고도 정작 중요한 자리를 놓치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량은 보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가격대는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거래가 많다는 사실만 보고 그 거래가 어디에 쌓여 있는지는 보지 못하는 거죠. 이런 한계 때문에 최근에는 기존 거래량을 보완해 시각화해주는 새로운 지표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이 거래량의 한계를 해결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신개념 거래량 지표를 활용한 매매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실전 매매 포인트는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가격이 반드시 오르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여기서 자주 착각합니다. 거래량 터졌네? 이제 시작이네? 하지만 실제 차트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특히 상승 중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 거래량이 매수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위에서 쏟아지는 매도에서 나온 건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이미 충분히 오른 상태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급증하고 윗꼬리가 긴 양봉이 나온다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고점에서 뒤늦게 따라 들어온 개미들의 매수 물량을 받아주면서 기다리던 세력 쪽에서 물량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거래량은 늘었지만 매수로 만들어진 거래량이 아니라 매도로 쏟아진 거래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터졌다고 해서 흥분하면 안 됩니다. 그 거래량이 어떤 캔들에서 나왔는지, 그 순간 가격은 어디에 있었는지, 시장 심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것을 같이 해석할 수 있을 때 거래량은 숫자가 아니라 실제 매매로 이어지는 강력한 기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실전 매매 포인트는 거래량 그 자체가 거짓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코인 시장에서는 이 문제가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일부 거래소에서는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화된 주문을 돌리면서 내부적으로 사고 파는 자전 거래가 반복되곤 합니다. 겉으로 보면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온 거래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숫자일 뿐이죠. 문제는 이런 움직임도 통계상 거래량으로 그대로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는 입장에서는 와, 거래량 폭발이다 하고 착각하며 매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시장은 조용하고 실제로 매매에 참여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진짜 돈이 움직인 게 아니라 LP들끼리 주고받은 허수 데이터 위에 올라탄 셈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볼 때는 숫자만 믿지 말고 그 거래가 실제 수요에서 나온 건지부터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거래량 지표도 분명 장점은 있지만 동시에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누구보다 깊이 고민했던 인물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중심인 데이비드 폴입니다. 그는 거래량을 단순히 시간 기준으로만 쌓아 올리는 방식이 과연 시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일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졌고 그 한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폴은 거래량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는 자신만의 지표를 직접 만들게 됩니다. 전설적인 트레이더 데이비드 폴, 그의 이름 앞글자와 거래량을 뜻하는 볼륨을 합친 바로 DP 볼륨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거래량과 모습부터 다릅니다. 일반적인 거래량은 차트 아래에서 시간대별로 쌓이는 막대 그래프죠. 그런데 DP 볼륨 지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차트의 아래가 아니라 옆면에 붙어서 수평 방향으로 표시됩니다. 이 차이 하나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언제 거래가 많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가격대에서 거래가 집중됐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 옆에 붙어 있는 거래량을 통해 매매가 실제로 가장 치열하게 부딪힌 매물대 구간을 시각화한 지표입니다. DP 볼륨 지표의 매물대 구간을 통해 우리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 가장 치열했던 가격대를 기준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을 짚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판단할 때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DP 볼륨 지표는 현재 시장 상황을 색깔을 통해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가격이 상승 구간에 있을 때는 하늘색으로 표시되는데 이건 그 가격대에서 매수 힘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하락 구간에서는 핑크색으로 나타납니다. 매도 물량이 집중되며 저항으로 작용했던 가격대라는 뜻이죠. 이렇게 색깔만 봐도 시장이 어디에서 힘을 쓰고 있는지가 바로 읽히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DP 볼륨 지표는 이 히스토그램 가운데 가장 큰 거래량이 쌓인 가격대에 가로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이 선이 바로 시장에서 가장 많은 매매가 이루어진 핵심 매물대입니다. 이 가격대는 실전 매매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포지션을 쌓아둔 구간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매우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선은 상황에 따라 단단한 지지선이 되기도 하고 쉽게 넘기 힘든 저항선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 선만 잘 관찰해도 하나의 매매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에서 이 선이 아래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 구간은 강하게 받쳐주는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격이 눌려 내려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눌림목 매수 포인트로 활용되기 좋은 자리죠.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이 선이 위에 형성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가격대는 매도 물량이 가장 많이 쏟아졌던 구간이기 때문에 반응이 나와도 다시 막히기 쉬운 저항선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신규 매도 진입이나 기존 포지션을 정리하는 익절 타이밍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DP 볼륨 지표에는 추세 방향을 한눈에 보여주는 선도 함께 표시됩니다. 우상향으로 뻗어있는 하늘색 실선은 상승 쪽으로 힘이 모으고 있다는 신호이고 우하향하는 핑크색 실선은 하락 쪽으로 에너지가 쏠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선 하나만 봐도 지금 시장이 위를 향해 힘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아래로 밀릴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방향부터 먼저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DP 볼륨 지표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표를 기준으로 어떤 자리가 매수에 유리한지 또 어떤 구간에서 매도를 고민해야 하는지 실전 매매 전략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제 2026년이 시작됐으니 올해 1월 1일부터의 차트 움직임을 기준으로 실전 매매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면 작년부터 이어지던 상승은 마무리되고 하락을 알리는 핑크색 추세선이 먼저 나타나 있습니다. 이후 캔들 흐름을 보면 반등을 시도하긴 하지만 아직 하락이 끝났다고 말해줄 만한 신호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전에 지지 역할을 하던 하늘색 선은 이제 저항으로 바뀌었고 가격은 이 구간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밀립니다. 조금 더 진행된 구간을 보면 하락 추세가 확정되면서 추세선은 점선으로 바뀌고 상승을 의미하는 하늘색 선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눈에 띄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색 핵심 매물대와 핑크색 핵심 매물대가 같은 가격대에 겹쳐서 형성됩니다. 이 자리는 만약 돌파가 나온다면 매우 강한 지지선으로
바뀔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장대 양봉이 출현합니다. 우리는 이 캔들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준이 2개나 겹쳐있기 때문에 손절은 그 아래에 두고 손익비는 1대3 수준으로 공격적으로 설정합니다. 가격은 강하게 상승하면서 목표가를 터치하고 그 캔들에서 익절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 가격은 다시 밀리면서 방금 지지였던 구간을 테스트합니다. 이번에는 그 지지선이 힘없이 무너지고 하락이 이어집니다. 이 시점부터 해당 매물대는 지지가 아니라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지선이 깨진 뒤 다음 캔들까지 하락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이전 핵심 매물대 위에 두고 하락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손익비는 1대5로 설정합니다. 이후 가격은 하락하다가 우리가 앞서 매수했던 구간을 한번 테스트한 뒤 다시 아래로 밀립니다. 동시에 하락을 알리는 실선이 나타나면서 방향이 다시 한번 정리됩니다. 결국 가격은 익절 구간에 도달하고 매도 포지션도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익절 이후 가격은 더 하락하다가 반등을 시도합니다. 하락 추세는 점선으로 바뀌고 상승을 알리는 하늘색 실선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저항으로 작용했던 핑크색 선을 넘기려는 시도가 나왔지만 처음에는 바로 밀립니다. 그러나 다음 시도에서는 양봉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돌파가 유지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는 다시 매수에 들어갑니다. 손절은 직전 저점에 두고 익절은 주요 저항선까지 짧게 가져갑니다. 가격은 곧바로 목표가에 도달하며 수익 실현이 됩니다. 이후 가격은 다시 하락하며 주요 지지선을 한 차례 이탈하지만 곧바로 모닝스타 형태의 반전 캔들이 출현합니다. 저항선 돌파, 반전형 캔들 확인, 그리고 다음 캔들에서 지지 유지까지 이어지는 걸 확인한 뒤 다시 매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직전 저점, 목표가는 손익비 1대5 구간으로 설정합니다. 이번에는 전략적으로 익절을 나눕니다. 목표 구간에서 절반을 정리하고 나머지는 추세가 바뀌는 시점까지 가져갑니다. 일부를 먼저 익절해 두면 남은 물량은 훨씬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고 이미 수익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심리도 안정됩니다. 실제로 가격은 이후 크게 상승하며 절반 익절 구간을 먼저 터치합니다. 그 뒤 상승이 이어지다가 상승을 알리던 하늘색 추세선이 점선으로 바뀌고 하락 추세선이 새롭게 나타납니다. 이 신호를 확인한 뒤 남아있던 물량을 전부 익절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매매는 손익비 1대10 수준의 수익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전체 구간을 한 번에 보면 올해 매매 시작 지점부터 총 4번의 진입이 있었고 모든 매매에서 목표가에 도달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GP 볼륨 지표를 기준으로 매매를 진행하면 방향을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시장이 보여주는 신호에 맞춰 손익비 설정이 가능하고 확률 높고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DP 볼륨 지표는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DP 볼륨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눌러 카카오톡 링크로 들어오신 뒤 숫자 4번과 함께 DP 볼륨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확인되는 대로 지표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받아두시면 무료로 평생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차트 승부사 곤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전적이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